이어서 홈케어 서비스 분야 기업 혁신 성장 사례 및 기술 지원 솔루션에 대한 컨퍼런스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제롬테크놀로지학회 한국지부 심우정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우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스마트 홈케어 서비스 센터를 구축하고 앞으로 그 한국의 시니어분들의 케어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 실버 산업 혁신이라고 했는데요. 제롬 테크놀로지를 관련해서 이쪽 동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과연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해나가야 될지 어떤 키워드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 이런 그 활기찬 무대를 보셨는데요. 시니어분들이 가장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건강입니다. 그죠? 건강과 웰빙입니다. 그동안 일을 열심히 해오시고 그 다음에 가족을 덜 보고 자기 건강이나 치매 이런 것도 잘 못했었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앞으로는 건강, 웰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챙길 것이 이제 여가와 문화, 여가 생활 이런 것들이라고 이렇게 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 너무 아쉽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노화 단계에 들어서 시니어분들이 살아가고 계신데요. 이 그 신체, 생리적인, 심리적인, 사회적인 노화 때문에 심신의 변화가 생기고 동작의 변화가 생기고 일상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잘 하던 것들을 못 해나가면서 그런 그 활동들을 줄여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사회생활 구조 이런 것들도 바뀌게 됩니다. 혼자 산다든지 사회적 참여가 줄어든다든지 하는 문화여가를 덜 누린다든지 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활동이 줄어들면서 좀 노화가 더 오고 이 활동이 점점 해서 더 줄어들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뭐를 끊어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이죠. 그래서 각 단계별로 끊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심화가 되면 질환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노화를 더 촉진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화가 어떤 것이 있는지 여기 halfs.org 가시면 한 100여 개 정도의 노화 현상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노화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분들은 쓰레기 영이나 이분들은 노화가 안 올 수도 있다, 없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80세 정도면 이제 사망할 줄 알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100살이 넘어가는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문제는 50살이 되어서도 50년을 더 살아야 되고 60살이 환갑이 넘어서도 40년을 더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것이 지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노화 단계에서 은퇴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은퇴 이후에 3, 40년 어떻게 살 것인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우리는 사회생활이나 일, 여가 이런 거 중심으로 자기 실현을 해왔는데 이제는 오로지 자기 실현과 또는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초월적인 삶, 자기 실현, 사회생활이 가능한 그러한 환경이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단계가 노화가 많이 전진돼서 케어 상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는 액티브 에이징 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 점점 본인들이 이렇게 노화가 돼가는데 이런 거를 라이프 스팬 기반으로 이렇게 본인 스스로도 확인할 수 있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100가지 노화 현상 체크하게 만든 것은 스스로 자꾸 자기 스스로를 이제 체크해 보게끔 하기 위해서 그 웹사이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생활의 중심은 갈수록 집안으로 이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경제연구원에서 뭐라 그랬나요? 삼성경제연구원에서 주택의 미래 2009년에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고 안전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줄일 수 있고 다양한 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똑똑한 이러한 주택이 미래 주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 10년 뒤에 2019년에 포스코 경영연구원에서 미래주택은 이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움직이는 지능형 라이프 어시스턴트로 진화한다. 집 자체가 라이프 어시스턴트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 스마트홈, 그다음에 가사노동 없는 컴팩트한 공간. 그래서 로봇이나 이런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을 많이 도와주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가사노동으로부터 해방이 돼서 감성, 케어 반려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러한 집안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 집은 이제는 데이터의 어떤 근간이 된다는 거죠. 쇼핑, 영화, 음식, 건강, 에너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고, 이래서 헬스케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수면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서비스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변화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뀌어서 집 자체가 이제 케어, 큐어, 뭐 건강 이런 쪽에 중심이 되고, 그런 데이터들이 생성되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그러한 생산의 플랫폼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가천대에서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 자체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매우 시의적절하고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플랫폼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는 집안에서 이러한 가상현실, 메타버스 등 이러한 것을 활용해서 집안에서 소통하고 공감하고 문화여가 생활도 하는 그러한 시대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집 자체는 이제는 다른 영역으로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인류도 등장한다. 즉 우리는 지금 카카오톡으로 나의 모습을 표현하죠. 옛날에 싸이월드에 나의 모습을 표현했었잖아요. 이제는 집에서 자기의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시대로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인류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휴먼 트윈도 이루어지겠는데, 사람을 그대로 복제하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디지털로 복제하는 것이 바로 휴먼 트윈이죠. 그래서 본인의 모습을 복제해서 건강이라든지 이런 감성 관리 같은 것도 가능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소셜 트윈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시니어분들이 갈수록 외부의 해외여행도 다니다가 골프장도 다니다 스포츠 센터도 다니다가 이동의 문제가 생기면서 또는 인지의 문제가 생기면서 해외여행을 끊고 뭐 스포츠 센터도 끊고 하면서 지역 중심으로 활동하시고, 그것도 어려우면 초등학교 앞에 공원 중심으로 활동하시고, 그것도 어려우면 집 주변에서 활동하시고, 그것도 어려우면 집 안에서만 활동하시다가 돌아가시는 흐름을 가집니다. 제가 실제 실버타운에서 일을 하다 보면서 이런 경험들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생활 영역이 점점 줄어들죠. 그리고 자기가 하는 것들 줄어들고, 그러면서 어르신들이 뭐예요? 생성감도 잃어버리고 자존감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점점 사회로부터 멀어지고, 그러면서 힘들어지시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이제 점점 커지는데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즉 내외부 어디서든지 사회와 연결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자. 즉 사회를 사람 중심으로 연결시키자, 복제하자, 이런 뜻으로 소셜 트윈이라고 제가 이렇게 명명을 해봤습니다.